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그 학생들한테 중1 때 아니면 고1 때 아니면 수능에서 아니면 직장시험에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고시 시험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수능도 아니면 고1도 중1도 어떤 시험이 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연령을 지도한 지 이제 10년이 넘고 이제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여 년 전 연령, 초5부터 고3까지를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이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를 쉽게 줄 수 있고,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시험들 4가지의 맥을 짚어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쌤이 명명하기를 인생 4대 시험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을 중심으로 한 변화이기 때문에 인생의 다른 요소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생 4가지 시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녹화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들도 이 시험을 보시고 아이들을 언제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서 변화를 시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이 중등 첫 시험입니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까지요, 한 6개월 정도가 시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기말고사를 본 이후에 학교를 다니고 방학이 되고, 그죠? 겨울방학, 그 다음에 봄방학, 그 다음에 입학, 근데 이제 봄방학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기간이. 중등 턱 시험을 준비할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 습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럼 초등과 중등의 차이는 뭐냐면요, 분량이 10배가 늘어납니다. 양이 10배. 그러니까 초등 때 공부했던 속도로, 습관으로는 다 그 양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초등 때는 간단하게 배운 거, 나야 될 것만 나오지만, 중등 때는 이제 변변적이나 아니면 이런 걸 위해서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중하로. 초등 때 시험은 엄밀하게 중급 난이도, 라고 한다면 이제 상급 난이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자기 습관으로는. 왜냐하면 학습 분량이 10배가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체감 분량, 보통 학생들이 느끼는 분량은 30-40배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등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학생은 초등 과정에서 벌써 이제 중등 마인드를 가지고 중등 생활 습관을 배워나갑니다. 자, 이게 선행학습은 아닐지라도, 선행학습은 한 2년 앞서는 거니까요. 선수학습, 한 6개월 정도 예습을 통해서 미리 수학이나 영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 지식의 선행학습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중등 수준의 시간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중등 수준의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중등 수준의 생활 습관을 가졌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등과정 선행을 통해서 보통은 중등 마인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선행도요, 그러니까 초등이지만 중등 마인드나 고등 마인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은 선행이 가능하지만 그 마인드가 잡히지 않으면 중등이 힘듭니다. 근데 이 마인드는 그럼 어떻게 가진 다음에 중등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등 과정을 나가다 보면 중등 마인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중등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정작 학습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진도를 빼야 하고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자면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성적을 획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낯설은 겁니다. 보통 첫 시험은요, 학원 등에 의지를 합니다. 불안하니까. 첫 시험은 소정의 성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학교 3년 동안 꾸준한 성적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생활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점차 늘어난
그럼 방학 기간 전에 조금 이렇게 해놨던 것으로 유지되던 성적이 생활이 바탕이 안 되니까 계속 하락하게 되죠. 학습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사실 초등과정에 비해서 중등의 학습 내용은 뭐 급격히 어려워지거나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등의 개념을 소개하는 단계라면 뭐 중등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좀 탐구하고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정의하는 단계죠. 이제 소개고 이거는 이제 확실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개념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좋은 머리가 있어서 뭐 순식간에 이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독서량이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데요. 개념을 암기하고 그 여러 가지 개념의 차이점, 미세한 차이점을 정리하고, 그쵸? 이 연결도리를 알아야 이제 나중에 심화까지 하는데, 이 과정, 자, 암기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암기하고, 정리하고, 연결도리를 찾고, 심화를 하고, 뭐 이런 과정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통 때 이제 암기만 하면 거의 초등은 풀었으니까, 그걸 다시 미세한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정리하고, 특히 좀 상위권 문제에서는 그 연결고리까지 기억해내는데 또 암기할 게 굉장히 양이 늘어나죠. 그러면 파생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익숙하게 익혀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고등 6년 동안의 학습의 출발점, 6년의 출발점이 첫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험에 자기가 이만큼 공부를 하면요, 두 번째 시험도 이만큼 공부를,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공부 안 하면 본인이 덜 했다고 하고, 첫 시험에 이만큼만 공부하면 다음번 시험 때는 본인이 이만큼만 공부해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A라는 학생은, 이 B라는 학생은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학생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가치는 한 학생의 학습의 양을 결정하는, 인생 전체 학습의 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됩니다. 첫 시험에서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본인에 대한. 자,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초6 끝난 다음에 중1 첫 시험까지 그냥 6개월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6개월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첫 시험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시금석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6년 동안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변화의 여지에 있어서도 이 초6 때의 분량이 고1이나 아니면 수능이나 아니면 직장시험, 고시시험에 비해서도 훨씬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시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보시면, 고등 첫 시험을 보시면 중등과 똑같습니다. 이제 중3이 끝나고 고1 첫 시험 볼 때까지 또 6개월이 남습니다. 이건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반전을 생각하면 중2 정도에서 대략적으로는 대학의 얼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대입과 직결돼 버리죠. 그래서 제가 중1 첫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1 때 만들어진 그 습관 자체가 대학을 가는데 바로미터가 되니까요. 어쨌든 중2 정도면 대학에 얼개가 나오고, 이런 얼개가 나오는 학생들이 고등에 들어가서 이제 반전, 실패를 반복하다가 반전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의 양이 10배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초등 때 1회 학습량이라면 중등 때 10회 학습이고 고등 때 100회 학습의 양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고등의 학습량을, 그죠? 초등 때 이 10회 학습량을 한 5 정도를 덜어오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가 되는데, 이 5가 문제가 아니라 단련을 통해서 요게 학습량을 한 40%, 30%, 45%, 35% 정도 받아온다면 이 60이 되면 나는 플러스 40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아버님이 저희 나이 때면, 어머님이 저희 나이 때면, 그때 풀었던 수학의 100배입니다, 문제가. 개념의 이해, 암기, 적용, 심화, 그죠? 개념을 이해해서 암기하고, 그걸 적용하고, 또 심화하고. 근데 고비 때마다 이제 기초가 부족을 느끼죠. 허덕허덕 기초. 그렇다면 이 6개월 안에 기초를 어떻게든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기초를 채워나가다 보면 중1, 2, 3을 다 해야 됩니다. 중1, 2, 3을 전부 다. 이걸 빠르게 압축 정리해서 중1, 2, 3을 중등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중1, 2, 3이 70%의 고1 과정을 뜻하기 때문에 또 고1 과정도 일정 부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연동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보면 학습의 체감 분량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분량을 감당하려니까 아이의 학습 속도를 측정하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학습 속도에 따라서 학생의 성과가 나뉩니다. 성공하는 학생은 대부분 생활 자체가 고등생활 수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고등생활은 뭐냐? 야간에 10시까지 하니까 기본적으로 10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말에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자, 마인드조차 거의 성인 수준이지 않으면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에 대한 방법, 목표가 자기들이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질적 변화를 거쳐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성과의 한계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야. 아니면 이것만 풀면 되겠지. 아니면 이걸 할 방법이 없어. 라는 한계가 발생을 하면 성과의 한계로 나타납니다. 자, 중등 기말고사 이후에 고등 첫 시험까지, 그죠? 중등 기말고사, 중3 기말고사 이후에 고등 첫 시험까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소정의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는 이만큼 가졌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습관을 가진 3년간의 성적 하락폭을 감수하거라도 요 정도에서 출발하더라도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만큼 맞은 다음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 고등 첫 시험의 가치는, 자, 아까 초등 첫 시험, 그러니까 중등 첫 시험의 가치는 인생을 변화시키지만 이 고등 첫 시험의 가치는 대학을 변화시킵니다. 대학. 특수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습의 목표, 환경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어쨌든 대학 서열화 이런 거에 대한 가치와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국적인 등수가 모의고사에서 서열화돼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등에서 인생의 변화, 공부와 나의 관계를 확정 지었다면 여기는 공부와 대학의 관계를 확정 짓습니다. 자, 고등 첫 시험에서 시작으로 인생 전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대학이 변한다고 인생 변할 수는 있겠네요. 일정 부분은. 이미 준기간이 3년이 지났고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는 거죠. 초등부터 준비한 학생하고 반드시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대학이 결정되는 영향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피니까 나름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험이 인생의 큰 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틀. 고1 첫 시험. 그렇죠? 왜? 이 고1 첫 시험의 능력에 따라서 대학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거의 한 80% 이상이 고1 첫 시험 점수와 대학과 연관이 되고, 이 80%를 벗어나서 나머지 20%에서 나는 더 올라가는 학생이 될 거야 한다면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 80%를 일찍 선정을 해서 고1 첫 시험을 잘 본다면 피가 좀 덜 나도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 자, 수능 시험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그렇지만 세 번째 중요합니다. 고1 첫 모의가 이후에 이제 학생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고3 점수도 그렇고 고1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신기하게도 이런 곡선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여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보다 좀 더 맞고
벌써 준비를 했기 때문에 능력과 저맞고 좀 떨어지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며 피나는 동력을 통해서 이만큼 가. 자,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맥락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 고3 때도 이런 거 3, 4월 때는 이렇게 되고 좀 떨어졌다가 막판에 이제 7, 8, 9, 10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고1의 첫 모의고사 이후에 학생들은 항상 노력보다는 떨어지는 성적을 잡으려고 이제 몸부림치죠. 안타깝죠. 공부를 하지 않다가 시작하는 학생은 뭐 아주 예전 현상으로 막 쭉쭉쭉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 드물죠. 그런데 일반화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수능이란 늘 대박을 꿈꾸는 대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내신의 발전 방향, 그러니까 내신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능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이 내신이 바탕이 안 되면, 그죠? 내신이 이렇게 되지 않고 내신이 거꾸로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죠? 수능 이렇게 올라가려다가도 꺾입니다. 이것 때문에 잡아 내려집니다. 끊어서. 참 신기합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내신이 공신입니다. 결국 원하는, 그쵸?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는데, 어쨌든 수능 대박보다는 학과,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점수랑 뭐 기타과 점수가 있을 때 경영학과 점수가 더 높다면 여기에서 여기 갈 수 있는 변화폭은 줄 수 있죠. 수능에서. 이게 현실적입니다. 나머지는 뭐 대학을 확 바뀐다. 이런 건 뭐 특정 과목 한 과목 정도 부족하면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변화에서는 이게 현실적입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점수에 맞춰서 맞춤 학과로. 그러니까 이 점수가 됐는데, 그죠? 여기 요 대학에 경영학과를 갈 수 있는데 이 경영학과를 포기하고 이렇게 서울대학의 기타과를 가죠. 이런 것처럼 대학을 포기하고 학과를 변동시켜서 하나의 대학을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야간 자습하고 지속적인 학습하고 똑같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나만 공부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가 공부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쵸?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그랬죠. 중1 시험이 가장 변화를 줄 수 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고1 시험도 변화를 줄 수 있고, 그죠? 수능 시험. 점점 뭐라고요? 변화의 폭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정의 경제나 능력에 따라서 누가 더 오래 하고, 안정적이게 하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의 능력이 있더라도 이 양의 비례에서 본다면 이렇게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초등 6학년 때, 중3 때, 중학교 때, 그쵸? 고1 때, 고1 지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중1 첫 시험과 고1 첫 시험과 수능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죠. 수능 시험의 가치는 이제 마무리와 집중력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그쵸? 인생이 조금 학과가 달라져서 정착된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생 4대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대학에 따라서 사회에서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고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한 번 역전시키려면 직장 시험을 봅니다. 시험 기간도 다르고 교재도 다릅니다. 경제적 능력이 가장 이걸 준비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감정이 편안하게 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걸 진단은 언젠간 되겠죠. 뭐 시험의 중요도, 난이도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르고요. 뽑는 방식도 틀리고 형태도 다릅니다. 생존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존을 하는 인생의 시험이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생존하는 시험이니까 인생 4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 4대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4가지 시험 외에 중요한 시험은 뭘가 있을까요? 초등 첫 시험에서는 맞은 걸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모두 골라라. 이 책 하나 정도만 제가 그랬습니다. 첫 시험에서 요거 한 개만 보겠다고.
이거 치라고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 실수하는 것만 해도 인생 동안에 매번 평균 1점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봤어요. 마음껏 놀고 읽고 시험 보는 날에 즐거운 날이니까 시험 보는 날에서 꼭 돈을 줍니다.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고 꼭 놀고 오라고. 돈 다 쓰고 오라고. 시험 보는 날이 행복하게. 자, 한자급수나 기타 시험, 외적 시험 뭐 봅니다. 경험하고. 그죠? 한국사 능력 시험, 한자 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그러면 영어도 뭐 급수 시험 뭐 이런 걸 보면서 한국사나 영어 한자 꼭 권하고요. 한국사도 권하고요. 영어 급수 시험도 될 수 있으면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의 템포, 생활의 템포를 조정하고 능동적인 시험 준비를 연습시켜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뭐 초등 쉬운 학력평가 시험이 뭐 학생의 그치 평소에 나타나는 실력이고요. 준비되지 않고 전 범위에서 학생이 뭐 기초 실력을 침체하면 진지하게 시험을 보게 되면 본인의 능력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시험이라고 친다면 고등 첫 모의고사, 근데 뭐 전국 단위로 등수를 알게 됐으니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기본 실력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분석하고 내 위치가 어디냐, 상대적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맞는 대입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무리하지 않게. 다음에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짜투리 시간을 찾아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걸 가르치는 데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은 경기처럼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 게임, 정신의 게임, 멘탈 게임. 준비된 마음의 자세, 형성된 습관, 결국 결과치로 출력되는 겁니다. 시험 결과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발표되는 순간에 다음 시험에 계획을 짜야 그 시험이 마무리된 겁니다.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학생들이 우선 4가지 시험에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동기, 당위성, 사소한 동기도 좋습니다. 내가 1등을 하면 이래서 핸드폰은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데요. 뭐 폴더폰, 잡는 폰을 사줄 거야. 아니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당위적인 양, 학습의 양. 오늘은 요만큼, 오늘은 매일 3장씩이야. 그래서 매일매일 이거를 0.5장씩 늘려볼 거야. 이렇게. 게임처럼 목표를 가지고 학습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죠? 이렇게 학습의 양을 증가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저절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해야 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포기가 되죠.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하지만 단순화해서 작은 즐거움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연습장을 5장씩 쓸 거야. 그래서 계속 누적해서 쓴 거를 나는 몇 장을 썼다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제가 잡은 목표도 유튜브에 10,000개의 동영상을 올릴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개 이상은 항상 올려야 돼. 그래서 1년에 1,000개의 동영상을 올릴 거야. 그래서 10,000개가 되면 이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학습 보고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험을 누적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 마음의 씨앗을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도록 해야죠. 그러는 동안에 기다림이 무척 깁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하나도 안 자라죠. 아이들 성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이 시험을 보면서 학부모의 역할을 잠깐 볼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마음만큼 학부모도 이제 준비가 중요한데요. 연령이 어릴수록 변화도가 심하고요. 정말 섬세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은 거꾸로 수능이 중요하고 고1이 중요하고 결과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1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간에 변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고요. 저는 시작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시작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꾸로 주기도를 가졌습니다. 너무 늦게 변화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힘들죠. 얼마나 교과가서 변화했는지, 얼마나 학습을 이렇게 분지 해야 되는지, 학습을 분량을 해야 되는지, 나아가 어떤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조언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도 해야죠.
안 되면 멘토를 찾아오시고, 멘토를 못 찾으면 동아생한테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10-3938-3736입니다. 39, 38, 37, 36. 자, 그렇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부모를 키우는 방향에 따라 성장합니다. 학습 능력을 표현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 초육 학생이 부모가 정해주는 방향, 주변 부모가 넣어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자,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의 한계가 명확하면 아이의 한계도 명확해집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예외가 표준이 될 수 없으니까요. 성장할 토양과 환경 어떻습니까? 학원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부할 장소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공부할 시스템, 학생 생활 계획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 만나서 두세 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고 아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밭에다가 식물을 넣으면 얼마큼 자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다양한 시행착오 경험하고 학생들 마음 키워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 기다리고 놀라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 조금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험할 때 어쨌든 더 중요한 시험이나 덜 중요한 시험은 없죠. 근데 4대 시험이라는 것은 영향도가 크다는 것이죠. 그 첫 시험이 아니라 두 번째 시험부터가 내 인생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고1 시험이 아니라 고2 시험 첫 번째가 내 인생의 변화를 주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준비가 힘들겠죠. 교육의 과정 속에서 그렇죠? 시험 전에 자신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해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시험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기대도 하고 자신의 결함도 발견하고 이 결함을 계속 꾸준히 메워가고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하면서 결함을 분석해서 피드백해서 학습 자세를 만들어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시험의 과정은 이 과정이 끝난 이후에 그걸 피드백해서 분석하고 시험 끝난 날 새로운 계획까지 짤 수 있으면 2, 3일 안에는 기억을 짜야죠. 2, 3일 안에 새로운 계획을. 그래서 이날의 집중, 시험의 집중을 최고도로 해보고 그 최고도로 집중하는 것 자체도 배워야죠. 중요한 시험의 집중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도 필요하니까. 중요한 과목과 기타 과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타 과목 성취에도 주의를 하셔서 자신감 유지시키게 하고요. 체육 100점, 수능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기타 과목을 마무리를 하는 것, 자기 생활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학생의 관리 능력과 자신에 대한 관리 능력 스스로 셀프 컨트롤 능력, 자신감 이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만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다음번에 이만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시험의 결과에 대한 분석, 개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시고 이 결과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이 발전적인 분석한 개선 방향이 생활 습관의 변화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반영됐는지 확인하셔야죠. 인생의 전부는 공부 아닙니다. 그렇죠? 안 한 학생이지만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친구들도 동기들도 많고 학생의 전부는 근데 공부 혹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학생이니까. 그래서 동아쌤은 가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공부해요. 공부 자체로. 시험을 하면서 결과를 맺는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치를 자꾸 성장시키는 결과를 외면하지 말라. 나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요가 아니라 결과 맺은 만큼이 내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외면하지 말고 결과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자, 학생의 성적에 따라 인생도 뭐 학생 자체도 달라지고 대우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학생 기간에는 학생의 직업이 공부고 공부에 따라서 나중에 연봉이 달라지죠. 그죠? 세상에 수많은 식당이 있는데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그 학생이 잘 되는 sek상이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 나도 잘 되기를 바라야죠. 어쨌든 학생은 공부할 때 시간도 가장 잘 자고 잘 지나고 행복하다고. 공부 자체가 행복하는 겁니다. 알을 터득하고 모르는 걸 알게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저는 하는데요, 동화쌤. 공부만 하면 행복해지고 편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심정이, 감정이 반복되기를 학생에게 반복되기를 바랍니다. 반복 경험이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반복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자기화가 될 때까지. 시험이란 어떻게 보면 행복을 확인해주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란 선택의 연습입니다. 1, 2, 3, 4, 5번. 인생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이 동영상, 동화쌤 걸 볼까 말까, 동화쌤에게 보낼게 말까, 그 다음에 이 과목을 할까 말까, 공부를 할까, 잠깐 쉴까. 수많은 선택의 연습입니다. 시험이 자신이 부족함, 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 선택을 잘못한 것을 개선해주는 거라면, 이런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이 시험의 연습이 인생의 선택에 도움이 되면 하고 바랍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 그러니까 시험도 재미있게 열심히 봐야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공부만 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못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기초만 했어요. 시험은 중급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시험 이유, 내가 점수를 잘 맞고 싶다, 이 간절함, 시험의 방식, 시험의 실제 유형, 시험의 풀이법, 시험 자체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이게 30%는 차지를 합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 시험 보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내용을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위한 공부는 입력만 합니다. 내용을 재구성하고 출력하는 연습을 해야 시험을 잘 봅니다. 재구성하는 거, 출력하는 연습. 이게 시험입니다. 출력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도 공부죠. 어쨌든 언어의 경우에는 실력이 70%라면 문제풀이 방식, 시험 보는 방식이 30%입니다. 근데 문제풀이 방식만 짧은 기간에 국어 배우러 오는 학생한테 문제 푸는 방식, 문제 출제 유형, 그 문제에 대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개선하는 방법, 시험 읽기와 일반 읽기의 차이, 이런 것들을 쭈루룩 가르치면 두세 달 안에 30점 오르는 경우 참 몇백 번 경험했죠. 시험을 보는 시야 볼까요? 영어는 듣기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읽기에 평가합니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독서법, 시험 읽기,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읽는, 이렇게 병독, 비교하면서 읽는 방식, 그죠? 가치, 나란히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보는 방식, 정도가 아니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시험은. 근데 다독해라, 정독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병독을 쓰는데 미래사에서 더 필요한 것은 발췌도입니다. 뽑아서 자기 목적에 필요한 것만 보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분리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물론 정독하면서 발췌도 할 수 있고, 정독하면서 목적도, 정독해서 분류도, 심지어는 정독하면서 속독도 할 수 있습니다. 정독하면서 다독도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로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어쨌든 시험 읽기와 일반 읽기는 찍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렸는데요. 꼭 참고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양한 이 독서법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리를 하면요. 중1, 중2, 중3 이렇게 갈수록, 그렇죠? 중1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고1 시험, 수능 시험,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직장 시험, 경제로 따라 달라지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집니다. 기회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나가면 요 파생 효과에서 요 부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하시고 중1 올라가는 학생들, 중1 올라가는 학생들 아니면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수능 계획 그게 재수생인데 대학이나 본인이 이렇게 자격증으로 달기도 하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더 어릴 때 쉽지 않습니다. 더 어리면 더 중요하거든요. 유치원은 어릴 때. 근데 무섭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초5까지 받은 이유는 초1에서 초4까지의 변화의 가능성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똑바로 에서 초1을 받아갖고 인생을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 마음이 따뜻한 유치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하는 아이들 지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생각만 하면 막 부담될 만큼 굉장히 힘든 일을 해내시고 계실 겁니다. 자, 중1, 중2, 중1, 고1, 수능, 고시시험, 직장시험, 공무원 시험 이 4가지 시험의 관계와 가능성,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